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항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세력 지지선과 이전에 발생한, 최근에 발생한 영향을 줄 만한 세력선이 하나 있고요. 하단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세력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 지지선이죠. 그리고 주봉 역시도 지금 뭐 예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 지금 주가 주변으로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들이 조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하단에 이전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 조금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촘촘하게 많아요. 구간 많고, 이전에 발생한 선들도 이렇게 계속 있었을 것이고, 조금 굵게 표현되는 부분은 최근에 발생한 선들도 있고요, 또는 겹쳐 있는 선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해당 종목은 대한항공은 지금 한번 여기 쭉 하락을 계속 좀 강하게 하락을 했었죠. 꾸준히, 그죠? 하락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이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앞에 파동. 그럼 계속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도 저항 안 맞았고, 여기 당연히 저항 맞고, 왜냐면 21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맞고 빠졌죠. 빠지고 또 빠져서 여기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조금 횡보를 했는데, 여기 세력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볼 테니까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21선이 지금 이 세력선 위에 있죠, 그죠? 있고, 지금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도 이 세력선 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꾸준히 모아갔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력선이 생기고 이후에 빠진 구간은 이런 구간이네요. 여기네요. 여기는 아니고, 이 선이 생기고 빠진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네요. 21선 위에 있고 여기 빠져줄 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가 여기 세력선 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빼주는 구간이 나온다면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구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만약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죠? 얘가 급하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월봉상,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저항 맞고, 그죠? 빠지게 되면, 또는 여기가 저항이긴 한데 조금 더 위로 상승을 주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번에 움직일 때는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물론 그때 전체적인 패턴을 봐야겠지만,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나온 구간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얼추 비슷하죠. 이 고점들, 그러니까 5만원대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올 때, 물론 이 위로는 매도 구간이겠죠. 21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21선이 예를 들자면 지금 얘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급하게 꺾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일 텐데, 이렇게 꺾이는 동안에 주가가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 이 위로는 그냥 매도인 거예요. 매도 관점으로 보고, 여기서 만약 진입을 했다면, 지금부터 만약 여기서 해서 또 빠질 때 만약 진입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구간 위로는 매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만약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가격까지를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승이 나올 때는 어차피 21선은 얘가 어떤 형태, 21선이 이렇게 꾸준히 가주면서 얘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하게 올라왔을 때 매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만약 21선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주가도 크게 위를 때리지 않고, 이 고점에 대해서 트라이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서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여기를 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21선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또 들고 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에 21선이 만약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상승의 어떤 가격대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리고 또는 21선의 위치가 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시점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고 뭐 전량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조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빼주면은 뭐 여기도 지금 세력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와주면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감사한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고요. 월봉상은 일단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 역시도 지금 자리가 뭐 일단 매수 구간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왜냐면 여기 뭐 위에 상단에, 그죠? 상단에 보시면 이 지금 꼬리를 강하게 달고 이렇게 빠진 구간이 있죠, 그죠? 여기를 때리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쭉 빠졌죠. 일봉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보면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 왔다가 쭉 빠졌잖아요. 이게 당연히 대체 거래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죠? 대한항공이.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뭐 거꾸로죠. 얘는 위로 갔다가 밑으로 쭉 뺐지만 그 셀트리온은 밑에서 위로 쭉 올라왔죠, 그죠? 오늘 그랬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얘가 그 영상 기준으로 보면 일봉상 맨 밑에 세력 지지선이 있고, 그리고 세력선이 그 위에 하나 있는데, 일봉상요.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세력선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하단에 있는 세력 지지선 두 개가 있는데, 그 세력 지지선 하단에 있는 두 개의 마지막 선까지 살짝 밑으로 빠졌다가 쭉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무슨 코인 시장, 선물 시장도 아니고, 비트코인 선물에서 보통 보면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숏을 뭐 좀 걸어 놓는다든지 일정 뭐 구간에 대해서, 또는 뭐 롱을 또 원하는 위치에 또 걸어놔 본다든지, 변동성이 커질 때 뭐 이렇게 딱 걸리게끔,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코인 시장도 아닌데 대체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게 꼭 이게 너무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차트가 한 번씩 망가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별로 보기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크게 신경은 쓰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일봉은 아니고요, 보니까 주봉과 월봉에서 예를 들자면, 뭐 대한항공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런 데다가 매수를 한번 걸어놔 보는 거예요, 매수를 미리. 뭐 본인의 어떤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 가능하긴 한 상황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 지점에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본인의 시나리오와 계획이 있어야겠죠. 그냥 한번 일부를 걸어놔 보는 거예요. 뭐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걸어놔 보는 거죠. 또는 추봉으로 봤을 때 하단이 여긴가요? 뭐 여기는 설마 여기까지는, 그죠? 힘들 거라 보고, 여기가 지금 2만원이라 보는 게 맞겠고, 여기 17,7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걸어놔 보고, 여기도 걸어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사질 거고, 여기는 안 사지겠죠?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두 개 다 사지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지점이 그렇게 대응하기가 힘든 어떤 가격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움직이는 게 이런 게 뭐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매도도 걸어놔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작에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그죠? 지금 얘를 기준으로 만약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주봉상이죠, 주봉. 이 선들은 있었을 테니까 여기 매도 걸어놨으면 이게 수익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당장은, 그죠? 그리고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대체 거래소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바로 이어서 가는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조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리고 어쨌든 뭐 내용 그렇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이런 게 나왔죠. 얘가 한번 나오고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주봉상 매수 구간은 이런 구간입니다. 여기 지금 세력지선이 있죠. 이렇게 계속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죠? 주봉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는 이 안에는 이전에 있었던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있었고, 그죠? 최근에 발생한 이 굵은 선들도 있죠. 그리고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21선이 최근에 발생한 세력지선과 세력선 위로 올라왔죠. 이게는 지금 최근에 발생한 애는 세력지선이 얘네요. 얘고, 얘는 지금 선이 여기 지금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3개. 예, 3개가 있습니다. 세력지선이 2개인데 두꺼워 보이네요. 비슷한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세력선은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다. 두꺼운 선이고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그죠? 그리고는 쭉 빠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약간 찍어 누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런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보는 거죠. 당연히 요렇게 좀 분할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그죠? 당장은 여기까지는 당장 보기 힘들지만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로 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대한항공의 어떤 패턴으로 봐서는 매수를 조금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고요.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얘가 상단으로 이제 만약에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당장 얘들이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선이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장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빠르게 안 가고 적당히 21선이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걸 보고 이렇게 조금 같이 움직여주면, 그죠? 여기만 터치만 하고, 여기 얘가 자리 잡기 전에 여기 터치만 하고 밀리는 어떤 조정 주는 구간이 나오고 얘는 계속 올라오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조금 위를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여기에 대한 고점은 이 세력선과 세력지선에 대한 고점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뭐 21선 위치를 같이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상단은 그렇고요. 일봉, 마지막으로 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차트를 한번 보고요. 일봉상은 지금 이 선들이 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는 제 최상단에 있는 선은 지금 이 부근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굵은 선 당연히 최근 이 파동에서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하단에도 이 붉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선이. 이 부분에서 나왔겠죠, 그죠? 이 구간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쨌든 주가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을 하향 돌파했죠. 일봉에서는, 그죠? 일봉에서는 하향 돌파를 하고 지금 약간 이렇게 밀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봉에서는 뭐 이렇게 상방을 보고 있죠. 21선이, 그죠? 상방을 보고 있고 찍어 누르는, 자리 잡았는데 여기 해당 세력선과 세력지선 위로 자리 잡았는데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하방을 보고 있죠. 21선이. 근데 밑에 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 자리부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자리에 터치를 한다든지 좀 빠져주면 여기부터라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그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매수가 끝났는데 상방으로 움직여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당장 일봉으로는 딱히 위로 뭐 이래 걸리는 선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근접한 거리에 있는 이 선들이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이 21선이 여기 하향 돌파하고 이후에 움직임을 잘 봐야겠죠, 그죠? 여기서 이런 선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더 하향 돌파하고 빠지기보다는 뭐 적어도 여기까지는 지켜주는 게 21선이,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선다든지
또는 여기서 요까지 하향 돌파를 했는데 요렇게 돌았습니다든지 그런 어떤 형태의 패턴이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일봉상은 위로 조금 뭐 상승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주봉과 아까 월봉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움직임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봉이 영향을 뭐 줄 것처럼 이렇게 이 안에서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막 조정도 주고, 그때는 크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움직임에 동요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어쨌든 대한항공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면 여기부터 분할 매수, 그죠? 이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봉. 예, 주봉은 지금부터 매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딱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랐죠?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밀면, 한 번 더 밀면 여기, 그죠? 여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대체거래소에서 갑자기 밀면 이런 것도,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대한항공은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기준이 분명할 때, 원칙과 기준에 맞을 때 항상 투자를 이어가십시오. 예,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